오늘 첫 소식은 월성 원전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해왔습니다. 저희가 1차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20년 넘게 누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고 원인이 뭔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 초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민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차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월성 1호기 부지 안에서 채취한 물에선 리터당 최대 75.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와 그램당 0.14 베크렐의 세슘 137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흙에선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두 물질 모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보고서는 원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는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에폭시를 쓴 탓에 이음부에서도 샜습니다. 1997년 균열이 생겨 보수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수가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바닥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엔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때 차수막까지 뚫어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흙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음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균열을 통해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또 원전 부지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결국 다 쓴 핵연료를 모아두는 저장조가 문제였습니다.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에 방수를 위한 에폭시를 바를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월성 2, 3, 4호기의 저장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자고 했지만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와 똑같은 형태의 캐나다 포인트 루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0년쯤 수명 연장에 3조 원이 투입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에폭시가 벗겨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월성 2, 3, 4호기도 에폭시로 마무리돼 있다는 겁니다. 당시 캐나다와 공동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캐나다 팀장하고 저장조에 이제 그 에폭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무 취약하다. 그렇다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방수막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계약한 게 그 스코프에서 빠져 있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빠졌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했으면서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눈에 확 띄는 걸 가지고 이거를 뭐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발전소를 운영했었고 산을 받아 마땅한 원전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안전입니다. 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도 하지 않은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심층 취재를 전담하고 있는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현장 조사가 지난달 12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보수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됐었던 1997년부터 오늘날까지 날마다 조금씩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누설이 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997년이면 24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누설을 확인을 했으니까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변화를 할 때 이제 저장조의 차수막을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쓴 해결료를 먼저 다른 저장 시설로 좀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저장조에 이제 스테인리스로 차수막을 설치한 후 다시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옮겨오는 방식이 될 텐데요. 비용 같은 경우엔 이제 100억 가량이 기간은 3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문제를 거론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한수원에서는 보수공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한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른 조치죠? 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앞서 월성원전의 2, 3, 4호기 설계에 참여했었던 전문가의 말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었는데 설계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해도 또 세워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결국 20년 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또 고치고 이걸 반복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네. 더 빠르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거의 인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은 설계대로 또 뭐 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원전의 운전 역시 매뉴얼대로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8년의 일입니다. 한빛 4호기에서 이 경납시설의 벽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제대로 붓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저 오른쪽에 저 구멍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부분에 저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된 사실을 이렇게 공개를 둘러서 해서 다 이제 구멍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깊이가 20cm니까 한 뼘 정도, 둘레 길이가 60m에 달하는 그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예. 또 이듬해인 2019년 이번엔 한빛 1호기였었는데 무자격자가 이제 제어봉을 움직이다가 열출력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희 역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처럼 원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안전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부터 원칙부터 지켜야겠습니다. 네. 환경 분야 심층 취재하고 있는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